돈을 무진장 퍼주고 있는데 윤석열은 미국한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강대국 미국한테 돈을 퍼주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 모든 걸 반대하고 있어요. 한국이 망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돈 다 퍼줬는데 아시아나가 경영을 못해가지고 실적 안 좋아져서 대한항공이랑 합병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아시아나 인수하는 거 막으려고 소송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아니 합병을 하든 말든 우리나라 기업끼리 왜 지들이 소송을 걸어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를 말아먹게끔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 걸었다. 요거는 명분이 있긴 있죠. 원청 기술 소송 중이니까. 하여튼 우방이라고 동맹국가라고 퍼주고 윤석열이 그러는데도 우리나라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미국은. 우리나라 어떻게든 피해보고 망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아시아나 인수를 막으려고 하는지 대충 살펴보면은 대단한 명분은 없어요. 한국, 미국을 오가는 역의 화물 운송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요. 미국의 항공사들이 한국, 미국 노선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면 자기네들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게 깡패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지네 돈 못 번다고 조직이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도 동맹국가래요. 진짜 환장을 노리시죠. 반도체 등 주요 상품의 운송이 한 회사에 몰리면 공급망 탄력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엄석대네 미국 진짜. 깡패죠 깡패.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건 첫 번째 사례가 된대요 이게. 야 동맹이라며요. 혈맹관계라며요. 미국 혈맹 동맹한테 사상 최초의 소송을 걸어요. 미국은 한국 내에서 두 항공사의 행위에 대한 관할 건이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대한 피해를 근거로 합병을 저지할 수 있다. 아니 아시아나가 망해갈 것 같으니까 대한항공이 사서 경쟁력 키우겠다는 건데 우리 국내 기업 사기업 아닙니까? 그걸 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소송을 해요? 미국 법무부가. 미국 믿지 마시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미국의 민주당 정권 얘들은 진짜 교활한 악마들이에요. 친일 정권이고 일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일본을 살려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일본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버블 경제 이후 폭락하던 일본 경제를 다시 멱살 캐리해주고 있어요. 한국을 죽이고 일본을 살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투자 일본에다가 무진장 해주고 한국의 최첨단 산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다 죽이고 있어요. 이런데 바이든이 성군이래요. 천사래요. 평화 대통령이랍니다. 정말 국내 정치 인식 수준도 우리나라 시민들이 너무나 1차원적이고 선동을 쉽게 당하시는데 국제 외교 정세도 너무나 저차원의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미국의 민주당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제가 피를 토하듯이 몇 년 전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바이든이 되면 우리나라 진짜 전쟁 위기도 나고 경제건 평화 통일이건 다 물거품된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때 구독자 수 엄청 빠지고 뭔가 쌍욕 먹고 이랬어요. 트럼프 임기 4년간 전 세계 평화가 도래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큰 전쟁 테러 없었고 미국 러시아 관계는 역대 최고로 좋았고 전 세계 경제 안정되고 주가 다 오르고 유가도 안정되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죽이래요. 이해가 안 가요. 유택의 언론들이 전 세계 주류 언론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치광이 프레임을 만들어놨죠. 국내 보수 적폐 언론들이 이재명을 전과 사범의 악마 프레임을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건 유태 권력이고 한국의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거는 친일파 후손들이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트럼프 임기 때 평화 통일의 불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평화를 사랑했던 게 트럼프였고 전쟁을 저주했었어요. 트럼프는. 그래서 전 세계의 미군들 다 철수시키자. 근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많이 내라고 했다고 그것만 주구장창 물어뜯고 있죠. 아직까지도 트럼프 욕하는 분들은. 인식을 제대로 하시고 제 말을 좀 믿어보세요. 시간 지나면은 제 얘기가 다 맞으니까요. 가짜로 선동해서 조회수가 잘 나옵니까? 오히려 조회수는 떡락하고 진실을 팩트를 말씀드리면 저는 더 괴로워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제가 뭐 떨어지는 게 있다고. 제가 무슨 미국에서 장관이 됩니까? 미국에서 국회의원이 돼요? 뭐 연관이 있다고 트럼프랑. 우리나라 잘 되는 길이 평화통일의 길도 다시 열어나갈 수 있고 상식적인 한일관계 한미관계도 다시 구축할 수 있고 20-30년간 쌓아왔던 한러 관계가 참 좋았었는데 예언은 안 해요. 저는 전략가고 팩트 근거 없으면은 가짜뉴스 음모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미국보다 한참 코딱지만한 미국보다 비교하면 못 사는 나라인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한테 133조 원을 퍼주고 미국의 일자리까지 창출해주는 우리나라 경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랬으면은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특혜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투자를 해줬는데 원전 수출 못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반대 소송 걸겠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친미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시민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제조업이 많이 죽었어요. 미국의 제조업 실력은 별거 없습니다. 대량 생산도 옛날 2차 대전 때 60-70년대 때 얘기지 미국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 자동차 정도밖에 없어요. 자동차 품질도 거지 같아요. 최첨단 산업 제조업은 많이 죽은 상태예요. 미국에 들어설 전기차 배터리 공장 14개 중에 9개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투자를 무진장 해줬어요. 전기차 배터리 못 만들어요. 미국 애들. 페트로달러 원유를 사고 파는데 달러를 쓰게끔 해서 수십 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기축통화의 위치가 사우디가 반미 선언을 하면서 친중 친러 쪽에 붙으면서 미국의 기축통화의
통화의 위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이 몇 년 전부터 그걸 인식하고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자동차 수도 많고 그래서 화석 연료, 기름 넣고 달리는 차 팔고 이런 게 편해요. 근데 왜 갑자기 전기차 시대로 가겠다고 배터리도 못 만든 들이 기축통화 위치 놓치고 사우디 중동에 종속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기차로 가려고 하는 건데 전국에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위해서 LG는 GM이랑 손을 잡았어요. GM 밑에 쉐볼레, 캐딜락 몇 개 브랜드 있는데 한국이 포드나 크라이슬러 다 배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투자를 했어요. 그랬으면 한국 돈 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인 양국 간의 외교고 협상이죠. 근데 한국차 죽이고 있잖아요. 전기차. 이런데도 친미를 하고 있는 윤석열은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투자를 전국적으로 무진장 해줬는데 전기차 죽이고 있잖아요. 한국 전기차 보조금 안 주겠다고.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정, 현대, 기아 제외, IRA라고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투자를 그렇게 해놓고선 테슬라, 쉐볼레, 포드 등 미국차 대상 이렇게 투자를 해줬으면 당연히 한국차,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전기차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때리면은 윤석열 정권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불러들여야 돼요. 현대, 기아, 삼성, LG, SK 다 들어와. 미국에 이제 투자하지 마. 오히려 협박을 해야죠. 그런데도 찍소리 안 해요. 윤석열은. 환장할 일입니다. 반도체도 죽이게 하고 있잖아요. 최첨단 산업 반도체랑 전기차 배터리 죽으면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한 10년, 20년 막막해지는 거예요. 거지 되는 겁니다. 깡통 차는 거예요. 반도체 파는데 보조금을 줄 테니까 기밀을 내놔라. 반도체 대량 생산하는 기술들, 최첨단 기술들 내놓으래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뺏길 위기입니다. 미국한테. 12월달 방송에서 지적을 했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석유를 사고 파는데 달러만 사용하게끔 한 걸로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었는데 그게 붕괴될 위기고 그 다음이 반도체가 될 것이다. 반도체를 사고 파는데 달러를 쓸 수 있게 해서 미국이 기축통화의 위치를 다시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다 뺏기게 생겼어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패권을 쥐게 되고 삼성, SK 다 죽는 근미래의 현실입니다. 빨리 윤석열 끌어내리고 미국에 투자하고 기밀 뺏기고 이런 거 다시 다 돌려 들어와야 돼요. 원천 기술은 얘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삼성, SK의 대량 반도체 양산 노하우 같은 거 빼오면은 미국에서 삼성, SK가 반도체 공장 세우면은 낼름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반도에서 전쟁 나게 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다 죽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그거 같아요. 한국 죽이고 미국이 반도체를 통해서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하겠다. 윤석열 빨리 탄핵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 없습니다. 바이든이. 한국 반도체 못 만들게 할 것이다. 깡패죠. 야쿠자죠. 조폭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헤헤 거리면서 굽실내고 있어요. 미국한테. 이런 날강도 깡패들한테. 나라 망한 겁니다. 미국 상무장관 지나 러먼더가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2개 정도예요. 한국과 대만. 근데 몇 년 전부터 삼성, SK, 대만의 TSMC,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으라고 난리를 쳤죠. 압박을 가했죠. 미국으로 반도체 공장 다 이전시키고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뺏어온 다음에 대만에서 또 한반도에서 전쟁 일으켜서 다 조져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망할 상황이에요. 악질로 치자면, 죄질로 치자면 미국이 더 악질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랑 자꾸 친미하자고 그러면서 세트로 일본하고도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이런 거는 위험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나마 인구라도 많고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중국한테 붙는 게 오히려 나아요. 미국한테 붙는 것보다. 수출이라도 잘하니까. 돈이라도 버니까요. 미국 호구 걸린 거죠. 윤석열 하나 그들이 만들어놨고 친미 친일하면서 반중반로하면서 한민족의 명운은 완전 꺾였고 소멸 위기입니다. 소멸 위기. 미국의 최종 목표가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한국 조지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재명 정권으로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미 외교를 돌려놓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진짜 망합니다. 끝납니다. 이런 짓거리까지 해요. 미국은. 삼성, SK가 이득을 많이 보면 미국 정부랑 나눠 먹재요. 어떻게 하기업 이익을 미국 정부랑 나눕니까?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돈 많이 번다. 그러면 한국 정부랑 나눠야 됩니다. 이러면은 미국에서 죽여버리겠죠. 한국에서 애플, 아이폰 많이 파는데 많이 돈 벌면 한국 정부랑 돈을 나눠야 됩니다. 이 짓을 한국 정부에서 한다면 한국에 핵미사일 쏠 겁니다. 미국이. 말도 안 되는 깡패 짓을 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헤헤헤 거리고 있어요. 실사를 받고 실사하면서 삼성, SK의 최첨단 반도체 양산 능력, 생산 기술 노하우를 다 빼내겠죠. 초과 이익이 난 건 미국 정부랑 공유를 하재요. 중국 등의 향후 10년간 생산 시설 늘려서도 안 돼요. 중국한테 돈 벌면 안 된대요. 완장할 일이죠. 윤석열 책임도 있지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준 문재인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기업들 삼성, SK, LG, 현대, 기아 기업 총수들이 말이 되냐? 여러분이 삼성 이재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최태원 회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현대의 정의선 회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해줬는데 윤석열이 정권이 지켜주지도 않고 우리 개털리게 생겼네? 이러면 대기업 총수들이 어떤 마음을 먹겠어요? 윤석열 끌어내리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괜찮다, 윤석열 끌어내려 올 수도 있겠다. 빨리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초과 이익을 나누고 중국한텐 투자하지 마, 중국에서 돈 벌지 마. 삼성 SK 적자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깜깜합니다, 삼성 SK는. 근데 윤석열은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미국의 과도한 조건에 삼성 SK 당혹스러워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거는 말이야 기업이 협상할 사안이야, 국가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삼성 SK 대기업 총수들은 룸사롱에서 술 마시면서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용 형님이 윤석열 갈아치우자. 내년 총선 전에 내려오는 거는 저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 4월 총선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내년 총선까지 가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개혁파 의원들로 국회의원들이 물갈이가 되게 되면 내각제 개헌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현재 모든 판을 다 깔아놓은, 물밑 작업 다 해놓고 의석수까지 다 확보해놓은 현재 내년 4월 전까지 내각제 개헌을 할 마지막 찬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끌려 내려오는 거는 내년 4월 전에는 끌려 내려오는데 스스로 하야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내각제 개헌에 동의를 해주고 합의를 해주고 가느냐, 내각제 개헌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민주 시민들이 이재명과 같이 투쟁해서 탄핵을 시켜서 윤석열, 김건희 구속까지 시키고 대선을 다시 치르느냐, 요게 관전 포인트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할 정치판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잡다한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밑줄 쫙. 내각제 개헌 을 내년 총선 4월 전에는 적폐 세력들이 마지노선을 딱 걸어놓고 어떻게든 밀고 나갈 것이다. 윤석열도 내년 4월 전에는 내려는 온다. 근데 어떤 형태로 내려오느냐, 하야냐 탄핵이냐. 하야를 하면은 내각제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민주 시민들이 이재명과 뭉쳐서 민주당 수박들도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 같이 힘을 합세해서 윤석열을 탄핵을 시키면 반윤 세력들 결집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친박 세력들, 윤석열을 저주하는 세력들이 상당합니다. 윤핵관 줄 서지 못한 자들, 과거 국내힘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국내힘 정치인들은 윤석열한테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0석 이상만 반윤 세력들 결집해서 끌고 오면 200석 이상으로 탄핵시킬 수 있어요. 관전 포인트가 그거라는 거는 머릿속에 두시고 올해 정치판을 바라보시는 게 쉽게 정치판을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